안녕하세요. 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IMF 같은 위기가 아니다. 세수 감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얘기가 왠지 반어법처럼 들립니다. IMF와 같은 위기다. 세수 감소를 매우 우려해야 된다라고 반대로 얘기하면서 국민들의 이제 인식을, 경각심을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한국에 미칠 경제 충격은 엄청납니다. 경제대 쓰나미가 이미 몰려왔고 그걸 이제 맞게 될 것 같습니다. 꽤 무서운, 꽤 충격적인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세수 감소는요, 걱정해야 됩니다. 세수가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메우겠습니까? 국민들의 세금을 이제 늘려서 이제 더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이제 좀 이해가 되죠. 해석이 되죠. 저 이제 최상목이라고 하는 이가 하는 말을 이제 비틀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뭐 이러는 거죠. 참, 별 생각들이 다 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까? 앞으로 빚내면 죽는다는데. 빚내면 죽는 거 맞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요, 목숨줄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지키는 피 같은 돈입니다. 그걸 별거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남들도 다 빚내고 산다? 빚내서 레버리지 이용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하고, 코인하고, 부동산 사라고 부추기는 놈들은 전부 다 자기들 돈벌이 할 수단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경제부총리 같은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에게 막연한 희망과 거짓을 얘기하고 자신들은요, 정관 예우 받아가지고 경제부총리 끝나고 나면 어딥니까? 관계 관련되어 있는 이제 업체 사회이사로 들어가서 1년에 10억씩 20억씩 출근도 하지도 않고 이제 엄청난 폭리의 돈을 취하는 거죠. 그게 마피아라고 얘기하죠. 마피아. 모피아. 기재부 모피아.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아마 더 많은 이제 충격들을 아마 겪게 될 것 같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괜찮을까? 별일 없을까? 많은 생각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한국의 경제는요, 내리막길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낮추면서 살아야 됩니다. 너무 많은 걸 가지려고 생각해서 해서도 안 되고, 가진 게 없다라고 너무 자신을 하야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기다리면 된다.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 정말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더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욕심부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있잖아요. 누구는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이 돼서 10억을 벌었댄다. 누구는 벌이가 괜찮아서 아이들 영어 유치원 보낸다더라. 뭡니까? 가족들 데리고 한 달 살기 한대더라. 유럽에 여행 갔대더라.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 상대적으로 좀 위축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근데 지금 너무 많은 이들이 흥청망청거리면서 되게 부자인 것처럼 사치 부리고 과시하고 드러내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로 인한 충격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스란히 오는 거죠. 그냥 벌어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 많은 이들이 욕심부린 탓에, 걸려든 탓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놈들의 말은 안 믿는 게 좋습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놈들은 거의 다 가짜이고 사기꾼이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정말 조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너무 만만하게, 너무 괜찮은 것처럼 이제 얘기하는 그런 말에 놀아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막막하게 또 막막하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좀 조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더 막막하고 더 어렵습니다. IMF 때는 그래도 기업들이 무너졌지만 가게들은 대출이 상대적으로 없었습니다. 왜냐? IMF 시절만 해도 개인들에게 대출을 그렇게 많이 해주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마 대출이 가능했던 거지 그러지 않았죠. 카드도 아무에게나 발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카드 대란 같은 건 없었습니다. 없으면 없는 데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느샌가부터 김대중 정부 이후 때부터 카드 대란 터지고
뭐 리만 사태 털어주고 이명박 때 리만 사태 털어주고 박근혜 때 문재인 때 뭐 이래저래 계속 집값도 올려가지고 빚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해주고 주식하게 만들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뭐 뭡니까 이거 이것저것 유동성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다들 주식 투자 안 하면은 바보 취급받고 주식 해가지고 다들 20-30%씩 돈 벌고 1억 2억 얘기하는 게 너무 이제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게 계속 가냐? 아닌 거죠. 지금은요. 주가 떨어지고 부동산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코인도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이제 안 쉬운 거죠. 근데 감히 말씀드리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좀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두고 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쉬운 게 아닌데 너무 막막하게 너무 막 이렇게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조심하면서 명심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는 게 쉬운 게 없다라는 거. 정말로 그냥 욕심부리면서 살아가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IMF 같은 위기다. IMF보다 더 심한 거죠. IMF 때는 기업들이 그랬지만 지금은요. 개인들도 이제 같이 망하고 있는 거죠.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이제 모든 경제 영역이 전부 다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다중채무자 600만 명 중에 당장 무너질 사람들이 299만 명이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DSR 70% 이상인 사람이 299만 명이거든요. 그냥 금융도에 300만 명이 제일 먼저 몰락한다라고 얘기합니다. 300만 명이 몰락하면 그 다음은요. 그 다음 사람이 이제 또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금방 이루어진다?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서히 더 이제 몰락하고 망가지고 어려워지고 이제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괜찮을 수 없다라고 명심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거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데 쉽고 만만한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마음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이제 난리가 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지금은요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총선 이전에 무슨 짓이든 해가지고 표를 이제 확보하려고 혈안이죠. 근데 2024년 4월 10일인가요? 총선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놔버립니다. 에이 몰라 이제 끝났어 이러면서 그냥 빚낸 사람들 다 뒤져라 이러면서 이제 아마 놔버릴 겁니다. 2024년 2월 26일 이후 스트레스 DSR 실행 5월 1일 경기대공 완전자본 적립 실행 또 게다가 하반기 2024년 하반기에 전세금도 DSR에 포함 이제 이런저런 사항들이 계속해서 이제 큰 충격이 돼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빚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은행은 적금 넣는 데지 저축하는 데지 빚내는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